안녕하세요. 안산 MB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발 이식 후의 관리 방법,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수술이 끝난 당일날은 붕대를 감고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그 뒷부분에서 출혈이나 또 붓기 같은 게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은 병원에 이제 오시도록 해서 샴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붕대를 풀어드립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샴푸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이틀 지난 후부터는 이제는 병원에 내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본인들이 샴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내에 따라서 배운 대로 샴푸를 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마취제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마가 좀 붓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바로 오시도록 해서 붓기를 좀 예방하는 이런 관리 기계 처치를 좀 해드리면 또 붓기가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열흘째 실밥을 풀러 나오시면 그 뒤로는 이제 병원에 나오실 일이 없습니다. 한 달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다시 내원하도록 약속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째 오시면 그때부터 심부머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드리고, 또 적극적인 이제 영양주사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시도록 해서 3개월 정도 영양주사 서비스가 보통 들어갑니다. 이게 심부머리가 그대로 있느냐? 아닙니다. 심고 나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심부머리가 빠지는 게 시작이 됩니다. 100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모발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이걸 100일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제 진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3개월이 지나야지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조금 더 걸리는 분들은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또 길면은 1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면서 열심히 병원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심은 부분이 좀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부위가 넓어서 이런 분들은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2차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발 이식 후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의 과정은 뭐냐? 사막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밭도 비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저희들이 성장인자가 들어있는 생착 스프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장인자와 또 항염 성분이 들어있고 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들을 쓰게 되면 생착률을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발모에도 효과를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좀 약하게 겨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압력이나 조그만 힘을 주게 되면 다시 밀려 올라오거나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부터 샴푸가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감을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처음에 병원에서 잘 감겨드리고 나서 샴푸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모발 이식 전용 샴푸를 저희 병원에서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샴푸를 하는 또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심은 머리카락에 뿌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두드리듯이 샴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묻어있는 피떡이나 또 잔여물들을 서서히 제거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압력이 들어가거나 힘으로 인해서 겨우 약하게 심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다시 뽑힌다거나 또 밀려 나오는 것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팁으로서 성장인자 앰플을 사서 스프레이를 이렇게 쫙 뿌려주게 되면은 왁스처럼 고정이 잘 됩니다. 머리카락이 심부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생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발 이식 전용 샴푸만 쓸 필요는 없어요. 좀 더 가급적이면 자극이 적고 좀 부드럽고 아무래도 영양분이나 성장인자가 충분히 함유된 그런 좀 기능성 샴푸를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 다 드리고 있고요. 물론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일반적인 그냥 탈모 샴푸가 아닌 일반 샴푸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무조건 한 달 정도는 뭐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모발 이식을 한 후에는 좀 과격하다거나 또 머리에 힘이 가는 운동은 보름 정도는 절대 금지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워킹이나 또 가벼운 러닝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압력이 들어가거나 해서 밀려 나와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운동,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색이나 파마 이런 것도 한 달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아주 뜨거운 사우나나 이런 온탕의 출입은 저는 삼가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요, 모발이식 후에 한 달 정도부터 두피 메조 세라피를 시행을 합니다. 보름 간격으로 줄기세포나 PRP 주사를 병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달 사이에 메조 두피 주사를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됐을 때 훨씬 생착률이 높은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피 PRP 주사는 꼭 모발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를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아이템인데요. 내 몸에 있는 가장 안전한 천연 성장인자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피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엄격한 고성능의 원심 분리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적혈구는 버리고요. 순도가 높은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부분만 한 2-3cc 정도 아주 조심스럽게 추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PRP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30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이 되는데 이 PRP 주사를 필요한 두피 전반에 주사를 하고요. 또 남은 것들은 쭉 뿌려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이저나 광선 치료는 필수적으로 하는 탈모 치료 방법인데요. 모발이식 후에도 이런 두피 메조 세라피랄지 또는 MTH 주사를 병행을 하잖아요. 전자기장 치료인 헤어셀이나 셀피어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광선 치료를 통해서 특히 이제 블루라이트나 레드라이트 두 가지 파정을 적절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염 치료나 모발 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라이트 세라피를 같이 추가로 하게 됐을 때 특히 마무리 때 시행을 하게 되면 매우 효과적이고 또 환자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네, 오늘은요 탈모 치료 방법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모발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발 이식은 수술 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탈모 치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모발과 또 두피의 자극을 줄이고 또 병원의 주의사항이나 또 안내사항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모발 이식 후에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